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역사적인 이 대규모 감세안이 곧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감세안이 거의 통과 직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의 예상을 보면은 내일 금요일에 구체안이 완결이 되고 아마 내주 월요일쯤에 최종안이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통과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서명을 하고 크리스마스 전에 이 법이 확정이 됩니다. 이 30년 만의 감세안이고 1조 5천억 달러의 엄청난 규모의 감세안입니다. 그리고 매우 논쟁적인 감세안인데 그리고 이 안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사업체나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감세안입니다. 이미 상원, 하원이 각각 감세안을 통과를 시켰고 현재 단일안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최종안이 거의 다 이제 마련이 됐다는 얘기고 공화당은 어제 단일안의 의회 통과를 표 점검 결과 무난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세안의 최종안 상하원 절충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또 이 안에 대한 시각 차이는 얼마나 아직도 큰지 또 최종안의 통과 전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말은 so close, 거의 다 됐다 그런 얘기고 giant tax cut, 대규모 감세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감세가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프레젠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장 실시가 되니까 1월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2월부터는 봉급자들이 받는 페이첵에 감세가 실현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공화당의 주장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 이에 따른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른 미국의 경제 성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의 주장은 이 감세안은 부자와 대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따라서 경제 불공평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국가 부채만 더 늘리게 될 것이다. 그 국가 부채를 줄인다고 나중에는 다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소셜 시큐리티를 줄이게 될 것이다. 그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기업세를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세를 내리면은 성장이 촉진될 것이고 고용이 올라갈 것이고 임금이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 가구당 소득이 약 $4,000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총무는 이 감세안이 2018년도 공화당을 위한 극적인 조정을 울리게 될 것이다. 데스 넬이 될 것이다 라고 험담을 했습니다. 이 상원안과 하원안의 단일화 과정에서 생긴 변화들을 간략하게 열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개인세,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39.6%였는데 이것을 37%로 내린다고 했다가 38.5%로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감세안이 바로 부익부라는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는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로컬 텍스와 프로퍼티 텍스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와 시에서 세금을 다 냈는데 연방세에서 왜 또 내느냐 하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로컬에서 낸 세금 $10,000까지만 공제를 합니다. 전액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만일 프로퍼티 텍스를 1년에 $15,000를 내셨다면은 $5,000는 연방세에서 또 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세 35에서 20%로 내린다고 하는 것이 원안인데 지금 21%까지만 내리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이자 공제액 $1,000,000에서 $750,000로 내려졌습니다. 또 오바마 케어 규정을 없애는 것, 전 국민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아니면 벌금을 낸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상원안에는 있었고 하원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원안대로 철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1,300만 명의 무보험자가 생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들에 대한 세금인데 법인세를 내지 않고 개인세를 내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도 이런 사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세제 혜택이 도외시됐다 하는 공화당 내부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금을 내기 전 소득액에서 20%를 공제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언론들이 보도한 최종 단일안의 변화는 이 정도로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에 구체안이 나오게 되고 아마 내주 월요일쯤에는 표결에 붙여질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이제 이런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정당의 찬반 의견은 별로 좁혀지지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과 보수계 시민들은 이 감세안은 성장을 촉진하고 임금과 고용을 올리고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민주당과 진보계 시민들은 이 감세안이 부익부를 촉진하고 부채만 늘리고 추후에는 소셜시큐와 메디케이드를 건드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독립적인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부자와 기업이 이번 감세안으로부터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하는 것은 공통적인 얘기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세금은 내려가지만은 개인세가 2027년부터는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세 감세는 영구화했지만 개인세는 시한적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감세안 지지율이 2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일까 하고 물어보니까 64%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의회의 지지율은 16%, 아주 저조합니다. 트럼프의 말대로 이 감세안이 Big Beautiful Christmas Present 이렇게 보는 사람이 반이 안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원 통과하려면 공화당이 지금 52명인데 2명이 반대하면 부결이 됩니다. 현재 밥 코커 테네시주 상원의원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나머지 한 명이 또 나올까 하는 것이 이제 관심사인데 지금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이 안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이들이 분명히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그래서 문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어제 당선된 엘라바마주의 덕 존스 상원의원 당선자 그가 상원 의원으로 정식 취임을 하면은 공화당 표가 51표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취임은 12월 말에서 1월 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더욱 신속하게 크리스마스 전에 이 감세안의 종결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반응입니다. 중산층,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것이 바로 우리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응을 몇 가지로 나눠보면은 꽤 많은 분들이 기업세라든가 개인세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커뮤니티에 관심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이게 남의 세금이 아니라 바로 내 세금입니다. 내가 구경꾼이 아니고 내가 세금을 내는 장본인이죠. 납세자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무관심 그룹도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거 이해 자체가 어렵고 또 내가 알아봤자 뭐 하겠느냐 어쩌겠느냐 그런 층들이 있습니다. 무관심 또는 무지식의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그룹 여전히 세금 문제 따위는 나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나의 관심은 촛불과 태극기에 있다. 이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뜨내기 또는 변두리 인생의 의식을 가진 그룹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2월 14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가 법인세 대폭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합의안은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는 세제안에 서명하겠다며 공화당 지도부의 합의안에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내주 중상하원 전체 회의를 열어 세제 개편 합의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던 공화당 된 잔슨 켄터키주 하원 의원이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역 교회 목사였던 잔슨은 2016년 주 의원으로 당선된 인물로 페이스북에 오바마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에 비교하는 글을 올렸다가 공화당 지도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딸 친구이자 교인인 17살 소녀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지난 11일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열린 연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짧은 임기 동안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다며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세력이 만들어낸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무부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전제 조건 없는 대북 대화 제외와 관련해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한 것이 없으며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는 분명하며 미국은 적절한 때에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더그 잔스 후보가 엘레바마주 상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자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공화당 지도부에 잔스 후보가 등원을 할 때까지 세제 개편 단일한 표결을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단일한 표결 일시 중지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 의원이 뇌종양 치료의 부작용으로 다시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실은 어제 성명을 통해 가능한 빨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케인의 부재는 상원의 세제 개혁안 투표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 1에서 1.25%에서 1.25%에서 1.50%로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인상입니다. 어린이 진료를 소홀히 한 의사에게 4,8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데일리 센터에서 열린 어제 공판에서 배심은 소아과 의사 로렐 로사도에게 사망한 8살 그리즐 버드 가족에게 4,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즐은 그녀의 조모에게 폭행 감금을 당해 피살됐는데 사망 직전에 진단한 의사가 이 폭행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 시카고 경찰국장 게리 메가더가 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전문 정치 컨설턴트와 만나 이 문제를 심각히 상의했습니다. 그는 라미 매뉴얼 시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했었습니다. 상담력은 최근 엘레바마주 민주당 상원에 당선자의 선거전을 지휘했던 유명한 컨설턴트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대로 내려가면서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29도, 밤 최저 21도입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31도, 밤 최저 28도. 토요일과 주일은 낮 기온이 40도대로 대폭 오르겠습니다. 토요일도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0도. 주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2도입니다.